조금 전에 이제 쉴까 말까 하려는데 이제 아시겠죠? 했는데 또 끊겼어요.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 덕분에 저도 조금 쉬었고요.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가상각비.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2페이지죠. 2페이지에 보시면요.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 이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건물, 그리고 기계장치, 그리고 비품 등으로 구성된 설비 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되면 사용 대가를 비용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것이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자산의 원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으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과정, 이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감가상각 대상 요소가 나오죠. 감가상각 대상 요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세 가지 요소에는 첫 번째 취득 원가, 두 번째 잔존 가액, 세 번째 내용 연수.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나오죠. 내용을 읽어보면요.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서 내용 연수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값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액을 뺀 값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내용 연수가 나오죠. 내용 연수 보시면 기업에서 자산을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 이것을 내용 연수라고 하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요소, 취득 원가, 잔존 가액, 내용 연수,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감가상각 방법이 나오죠. 감가상각 방법은요, 5가지의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정액법, 두 번째 정률법, 그리고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그 다음 네 번째 연수합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체감법,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정액법.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 연수 동안 매 기간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용 연수 동안 매 기간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매년 균등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게 되겠죠. 10만 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에도 10만 원, 두 번째 연도에도 10만 원, 세 번째 연도에도 10만 원. 동등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 이것이 정액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액법은요,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액을 뺀 값에서 내용 연수를 나눈 값, 이것이 정액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감가상각 배상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배상 금액에서 내용연수로 나눈 값 이것이 정해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률법 나오죠. 정률법은요,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초기에는 크게 계산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작게 계산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정률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률법은요, 미삼각 잔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미삼각 잔액 곱하기 상각률. 여기서 이제 미삼각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무계액을 뺀 값, 이것을 미삼각 잔액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이 나오죠. 생산량 비례법은요, 자산의 총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의 사용 기간의 비율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이것이 생산량 비례법이 되는 것이죠. 생산량 비례법 같은 경우도요. 생산형 비례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값에서 총 생산량분의 당의 생산량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중에 연습 문제 통해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 연수학계법이 있죠.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 같은 경우에도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수학계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값에서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을 구하게 되는 거죠. 내용 연수의 합. 그래서 예를 들면요. 내용 연수가 4년이에요. 4년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합해 주게 되겠죠. 4년이면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는 잔존 내용 연수가 되겠죠. 잔존 내용 연수.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적는 이유는 잔존 내용 연수를 구하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연도 4년인데 첫 번째 연도에는 남아있는 연도가 4년이 되겠죠. 그래서 4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연도에는 그러니까 10분의 4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도에는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3.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는 10분의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연도에는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연수합계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이 되겠죠.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도 아까 정리율법이랑 같은 방법이 되겠죠. 정리율법이랑 같은 방법. 그래서 이중체감법은 미삼각장애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더 자세하게 하게 되면 n분의 1이 되겠죠. n분의 1 곱하기 2배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중체감법.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에는 5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정액법, 그다음 두 번째는 정률법, 세 번째는 생산형 비례법, 네 번째 연수합계법, 그다음 다섯 번째 이중체감법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요. 마지막 페이지에 문제 4번 있죠? 문제 4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리하실 분 정리하시고 문제 4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안영은 2020년 초에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기계장치를 4년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년 후에 잔존 가치는 100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은 0.438로 나와 있죠. 이때 5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정액법, 두 번째 정률법, 세 번째 이중체감법, 네 번째 연수학계법, 다섯 번째 생산량 배회법. 첫 번째 정액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액을 뺀 다음에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 되겠죠. 취득 원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1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뺀가 그러면 9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90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금액, 그것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 900만 원을 4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연수는 4년, 그래서 4년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225만 원 나오게 되겠죠? 225만 원. 그래서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연도에도 225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도 225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도 225만 원, 네 번째 연도에도 225만 원, 그러니까 매년 225만 원 동등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정액법. 아시겠죠? 그래서 매년 똑같죠? 그러니까 매기 연도 동안 감가상각비 금액 구하다 보면 4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률법이 되겠죠. 정률법은 미상각잔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미상각잔액 첫 번째 연도. 첫 번째 연도에는요 1,000만 원이 되겠죠. 미상각잔액이 1,000만 원. 여기에 이제 감가상각률 얼마죠? 0.438. 그래서 이것을 곱해주게 되면은 438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에서 438만 원을 빼줘요. 빼주게 되면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죠. 미상각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미상각잔액은 562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미상각잔액 562만 원. 그래서 미상각잔액 562만 원 곱하기 0.438 두 번째 내주면 되겠죠.
구해주게 되면 얼마 나오죠? 네. 246만 1,56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도까지 미상각 잔액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62만 원에서 246만 1,560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눠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는 이 값이 나왔죠. 이 값 곱하기 0.438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여기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금액을 구하게 되면 뭐 138339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미상각 잔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도 되겠죠. 마지막 연도에는 90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있었죠. 취득 원가가 1000만 원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 잔존 가치가 1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900만 원이 총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비 모든 값이 900만 원 나오게 해줘야 돼요. 900만 원 나오게 해주게 되면 이 값 900만 원 900만 원에서 이 모든 값을 합치게 되겠죠. 이렇게 합치게 되면 여기 이제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하게 되면 마지막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77만 5,043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중체감법 나오죠.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요.
첫 번째 연도에는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곱하기 4분의 1. 내연수가 4년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2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네. 500만 원 오게 되겠죠. 500만 원. 그래서 미상각차액이 5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미상각차액이 500만 원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25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미상각차액은 250만 원 오게 되겠죠? 250만 원. 그럼 세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12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은 25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이중체감법이 돼요. 항상 무슨 방법이든지 잔존 가치가 100만 원 남게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첫 번째 연도에는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는 100만 원. 그래서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이 되겠죠. 내용연수의 합 분의 잔존 내용연수 이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 첫 번째 연도에는 36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270만 원, 세 번째 연도에는 180만 원, 마지막 연도에는 9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게 다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연수학계법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 볼게요. 생산량 비례법. 그래서 생산 비례법을 구해주게 되면 읽어볼게요. 5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량이 각각 2만 개, 그 다음에 3만 개, 3만 5천 개, 1만 5천 개라고 할 경우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첫 번째 연도에는 총 생산량, 그러니까 2만 개, 3만 개, 3만 5천 개, 1만 5천 개를 모두 합하면 되겠죠. 합하면 10만 개 되겠죠. 10만 개 분의 첫 번째 연도에는 2만 개 생산했죠. 그러니까 2만 개만큼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10만 개 중에 3만 개를 생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는 10만 개 분의 3만 5천 개를 생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10만 개 분의 1만 5천 개를 생산했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연도별로 구해주게 되면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180만 원, 두 번째 연도에는 270만 원, 세 번째 연도에는 315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135만 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구하는 것까지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2페이지에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요. 후속 원가가 나와요. 후속 원가는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수익적 지출 나오죠. 내용을 읽어보시면 설비 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내용 연수 동안 일정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볼게요. 예를 보시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차한다든지 그리고 타이어를 교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차를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에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수익적 지출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본적 지출 나오죠. 자본적 지출은요. 유지 보수를 위한 지출 금액이 증대하고 설비 자산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켜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이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의 회계 처리가 나오죠. 표 보세요. 표 보시면 자본적 지출의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나오죠. 표 보시면 두 번째 특징. 자본적 지출하게 되면 실질 가치가 증가하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내역 연수를 연장시키게 되죠. 내역 연수의 연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가 나오죠. 예를 보시면 첫 번째는요.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한다든가 두 번째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를 개조한다든가 세 번째 빌딩이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네 번째 기타 개량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증설 이러한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요. 규모가 작고 성격상 설비 자산의 기능을 현상 유지시켜줄 정도의 지출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밑에 이제 표 볼게요.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요. 회계 처리는 비용 처리해주게 되겠죠. 비용 처리해주게 되니까 차변의 비용,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네, 특징 볼게요. 특징은요. 일상적인 수선이나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성은 떨어진다.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단순히 비용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차변의 수선비,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러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가 되겠죠. 예를 들면 건물 또는 벽에 페인트 칠하는 거 이것은 비용 처리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파손된 유리나 기어와의 대체 이것도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과 벨트를 대체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이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의 예 보기 어떠한 예가 나오는데 그것을
곤란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유형자산의 제거 내지는 처분.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용어가 되겠죠. 매각하는 거.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내용연수까지 계속 사용한 후에 폐기하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중도에 처분한다. 이것이 유형자산의 매각이 되겠죠. 처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값이 되겠죠. 아까 미상각 잔액이랑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순매각 금액이 있죠. 순매각 금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번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강동은 2020년 초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현금을 주고 사왔어요. 기계장치를. 계속 읽어보시면요. 동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 잔존 가치는 취득 원가의 10%로 추정하였다. 주식회사 강동은 2021년 7월 1일에 동기계장치를 60만 원에 처분하였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계산한 거죠. 그럼 일단 취득했을 때 금액 회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회계 처리해주게 되면 2020년 1월 1일 기계장치 사왔죠. 자산의 증가죠. 기계장치 사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주고 사왔죠.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산 시점. 그러니까 매 연도 말이 되면 감가상각해준 값을 회계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해주게 되면요. 감가상각비를 구해줘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결산 시점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래서 취득원가가 1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취득원가의 10%가 되니까 10만 원 되겠죠. 100만 원에서 10만 원 빼주게 되면은 90만 원 되겠죠. 90만 원을 3년 동안 감가상각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3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 나오게 되어 있어 결산일에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3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첫 번째 연도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 가서 이제 2021년 7월 1일에 6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처분해 준 게 되는 거죠. 이것을 회계 처리해 주게 되어서 2021년 7월 1일 회계 처리.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6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근데 원래 기계장치가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기계장치를 팔았죠. 이것이 자산의 감소. 그래서 대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45만 원 나오게 되는데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첫 번째 연도에는 30만 원만큼 감가상각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 해줬겠죠. 그러니까 절반만큼을 감가상각 해준 것이 되겠죠. 15만 원만큼 더 감가상각을 해줬죠. 그러니까 30만 원에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 15만 원 되겠죠. 그것을 합해줘요. 합해주게 되면 45만 원 나오게 되겠죠. 45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45만 원을 차변에 기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차가 안 맞죠? 차변 쪽에는 105만 원, 그 다음에 대변 쪽은 1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차익이 발생했죠. 5만 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해서 그것을 수익으로 잡게 되겠죠. 5만 원의 수익. 수익에 대한 계정은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해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5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가 100만 원 있었죠. 10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일이 첫 번째 연도
계산이 돼서 30만 원만큼의 감가상각비를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도에 6개월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했죠. 그러니까 2021년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비는 첫 번째 연도 30만 원과 두 번째 연도에 15만 원 되겠죠. 그래서 6개월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에서 30만 원 차감 15,000원 빼주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 값 얼마 나오죠? 네, 100만 원에서 45만 원 빼주게 되면은 55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55만 원 값, 이 55만 원 값이 처분 시 장부 금액이 되겠죠. 처분 시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55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분 시 장부 금액 55만 원과 처분 금액이 얼마였죠? 60만 원. 이것을 비교해 주게 되겠죠. 비교해 주게 되면 5만 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처분 시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커요. 5만 원만큼 크죠. 5만 원만큼 크게 되면은 5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있어. 반대의 경우 처분 금액이 만약에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고 처분 시 장부 금액이 55만 원이 되면은 5만 원만큼의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처분 계산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개념,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세 번째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네 번째 후속 원가로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유형자산의 처분,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정리가 되셨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